바른미래당 통합 워크숍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유승민 전 대표 그리고 안철수 전 후보는 안 갔다는데, 그리고 장외에서는 지금 또 안철수 비판이 좀 이어져서 상황이 지금 편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유승민, 안철수 불참한 바른미래당 워크숍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바른미래당에 가장 필요한 것 한 가지씩만 짚어주십시오. 상황은요, 수습에 나선 김동철 호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안철수를 저격하는 당내 일부, 바른미래당의 미래가 과연 어떨지. 자, 중도와 보수, 바른미래당, 창당 때부터 이어진 정체성 논란,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당사도 별도로 써왔고 국회 내 사무실도 따로 사용 중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리고 바른미래 비대위 제1과제는 정체성 고민이다. 김동철 원내대표가. 그래서 당 정체성을 찾아보자 이렇게 워크숍을 개최했는데 유승민, 안철수는 안 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친아니냐, 친유냐의 갈등, 공천 갈등과 단일화 논란이 있었습니다. 명분 없던 친안, 그리고 친유 간의 공천 갈등, 그리고 선거 후반에 또 안철수 단일화 협의 논란,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장진영 후보가, 이제 장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천 파동으로 지지율 깎아먹고 모양 구린 단일화 협의로 또 말아먹고. 들어보시죠. 하나도 안 뭔지 알았어? 네. 쌈은 안 샀대. 쌈은 사라고 그랬어. 양평 영문사의 맞습니다. 그런데 통장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무겁고 착잡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말 화학적 융합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의 사심으로부터 모든 비극이 출발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급조해서 통합을 하다 보니 당연히 잘 융합이 안 되죠. 그리고 지난 대선 이후에 별로 진화한 모습을 보기 힘들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지하고 싶은데 지지할 수 없는 상황이 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안 전 대표의 조급증. 그래서 차기 대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빨리 서울시장 출마를 해서 당선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좀 많이 작용을 했다. 거기에 유승민 전 대표 역시 정당 기반이 자꾸 약화되니까 이걸 어떻게 좀 보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런 그 유승민 전 대표의 조급함도 플러스가 돼서 결국 통합이 이제 이루어지긴 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네, 차례로 바른미래당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정기남 교수님부터. 저는 기본적으로 발전적 해체 과정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체는 아까 한국당도 해체.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해체가 그냥 뭐 청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예. 이게 가장 선거 때부터 문제가 되어왔던 게 결국은 정체성의 모함이거든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냐, 바른미래당이라고 하는 게. 자, 예를 들면 어떤 한국당 같은 경우는 뭐 30%의 뭐 20%의 어떤 꼴수 보수 지지자들, 뭐 이렇게 자기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네. 자, 여기에 가렸기 때문에 예. 바른미래당을 찍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유권자들이. 그래서 어찌 보면 그렇게 된 과정을 본다면 결국은 이제 급조된 통합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네. 자, 바른미래당의 창당 이념이 뭐였느냐? 자, 영호남 지역주의를 극복한 최초의 통합정당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나 결과는 뭡니까? 영남, 호남으로부터 다 버림받은 정당이 돼버린 거예요. 예. 자, 다시 돌아갑니다.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는 소위 지금 명백하게 지금 한 지붕 두 가족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네. 바른당 출신, 또 국민의당 출신, 이 과정에서 발전적 해체의 과정을 걸으면서 예. 분명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 확인하고 드러내고. 자, 그럴 때만이 예. 다시 재생의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요인으로는요, 저는 안철수, 유승민 이 두 지도자가 빠져야 됩니다.
예, 예. 자, 식상한 인물로는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예. 자, 과대망상, 자아도취, 네. 당의 모든 갈등의 원인이 예. 이 두 분에게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 반성이 필요해요. 예. 오늘 워크숍 하는데 두 분만 없어요. 아, 물론 따님 결혼식도 중요하고 본인도 성찰의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예. 두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두 사람의 은퇴를 얘기하면 뭐합니까? 저는 두 분이 자유롭게 얘기하라고 안 갔다고 뭐 그런 의미는 뭐 다 우리 시청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 네, 있으면 결국은 말로 이런 애고된 참사에 책임 있는 두 분이 예, 예. 어떻게 보면 다른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의 마중물 역할이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김한규 변호사로. 네. 저는 가장 의문이 되는 게 물론 바른미래당도 이제 그 뭐 공약이 있겠고 나름대로 이번 선거 때도 어떻게 하겠다고 목소리를 냈겠는데 일반 국민들한테는 바른미래당은 뭐지? 예를 들면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지? 뭐 복지는 어떻지? 경제는 어떻지? 이런 게 딱 들어오질 않아요. 아, 네, 일단 명쾌하게. 예, 당 전체성이 뭔지 잘 노선이.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안 그래도 그 장진영 그 당협위원장이라든가 또 이준석 위원장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한 3, 40대 예. 예, 3, 40대들 목소리 이건 뭐 꼭 그 바른미래당뿐만 아니라 이제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인데 이 3, 40대 소장파들의 목소리는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좀 경청할 가치도 있고 예, 그 예. 당이 쇄신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된다. 근데 사실은 그럴 것 특히 이제 장진영 위원장이 그 목소리를 냈는데 그 뭐 예를 들면은 바로 따님 결혼식을 이거 간 거에 대해서 예, 예.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곧바로 또 당내에서는 또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런 거는 예. 한번 목소리를 경청할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예, 예. 당내에서는 좀 경청할 필요가 있지 않나. 바로 반박을 해버리면은 앞으로 누가 어느 소정파들이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점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차정 교수님. 예, 아까 안철수 전 후보가 미국 간 이유를 두 분이 다 따님 결혼식이라는데 결혼식이 아니고 졸업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청자들께서 약간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잡아드려야 돼요. 결혼식 때도 가셔야죠.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예, 저는 사실 그 바른미래당의 지금 가장 뭡니까 필요한 것은 예. 유승민, 안철수로 대변되는 두 주주의 네. 좀 솔직한 태도, 솔직한 자기 고백이 좀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예. 사실 이 바른미래당이 만들어질 때는 예. 나름대로는 뭐 중도 보수의 뭐 이 기치를 내걸었습니다만은 사실 가만 지금 그 이 바른미래당이 지나온 과정을 가만 살펴보면 예. 사실은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예. 일종의 뭐 보수 혁신을 내걸었지만 예. 어떻게 보면 좀 자유한국당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면서 안철수 이 그 전 후보를 내세워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 2등 정도 압도적인 2등 정도를 하면 예. 자유한국당을 사실 좀 혼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사감에 상당히 좀 치중한 측면이 저는 보이더라고요. 예, 그런 예. 측면에서 봤을 때 예. 과연 이 개인적인 그런 정치적인 사감이 사실은 이 바른미래당의 여러 가지 지금 이 국민에서 조금 그 진로에 상당히 방해를 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안철수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앞서 뭐 자료화면에 나왔습니다만 네. 모든 것이 사심에서 비롯됐다고 그러는데 예. 저도 좀 그런 측면이 보이는 것 같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새 정치의 깃발을 들고 놓을 때는 이 양당 체제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깨기 위해서 뭔가 제3의 정치 세력이 태어나서 뭔가 이렇게 양당의 좀 중재하고 조정하는 네. 이 중도 정치, 자기가 자신이 또 이 자신의 이념을 극중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보다는 본인의 정치적인 스케줄, 예를 들면 지금 나는 어떻게 하든 빨리 다음 대선에서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네. 그런 개인적인 그 정치 시간표에 따라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지지자들로 하여금 유권자들로 하여금 떨어져 나간단 말이죠, 떨어져 오히려. 나가게 하는 네, 그런 혼자만 것이 아니었을까. 급하게 그렇다고 가서. 한다면 예. 두 오너 이 두 당 오너라고 예. 할 수 있는 이 두 사람이 진짜 자신의 솔직한 속내를 드러내놓고 예. 그걸 고백하고 네.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 나름대로 네. 스스로 이 시정이 물러난다? 안 되면 물러날 수밖에 수밖에 없는 거겠죠. 정계를 야, 떠난다? 저는 뭐 이런 두 사람이 네. 진솔한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이제 서 변호사님 조금만 서둘러 가죠. 시간이 벌써 7시. 저는 이 가장 중요한 게 이념적 정체성. 예. 바로 이게 합리 보수와 합리적 진보와 네. 바로 이게 개혁 보수가 만났는데 제가 보기에 합리 개혁은 형용사에게 의미가 없고요. 아니 근데 왜 결국에 정체성 얘기만 지금 하고 있어요? 창당할 때 정체성 있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은 이게 보수하고 진보는요 물과 기름인데 이걸 중도라고 하나로 이게 화학적으로 녹여내야 돼요. 그게 지금 그래서? 어렵다는 거고요. 예, 예. 두 번째는 이게 안철수 유승민 대표가요. 예. 한자로 하면 이게 한마디로 이게 실질로 돼서 백의종군을 해야 돼요.
그럼 이게 뭐 안 되느냐? 수렴청정. 네. DS기에 수렴청정을 해서는 안 되고 완전하게 후퇴해서 배기종군을 해야 된다. 예. 두 가지를 강조. 정 의원님은. 앞서 뭐 이제 노선 정책성 그리고 정책에 대한 합의 그리고 화합 얘기는 다 했기 때문에요. 네네. 바른미래당이 살려면 또 하나 필요한 게 좀 찬바람 맞을 각오를 하고 또 뻘밭에 굴을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안철수 후보를 비판한 장진영 씨의 그 페이스북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네. 선거비 보조 못 받는 것 때문에 빚더미에 오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정의당 같은 경우에 정의당으로 나온 후보들은요. 이제까지 한 15년 이상 계속 선거비 보조 못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쌓아 올려서 지금 바른미래당보다 더 많은 정당 득표율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선거비 보전받는 걸 걱정할 사람은 정치하지 말아야 돼요. 그 바른미래당에서 빨리 나와야 되는 사람이고 또 한 가지 예. 유승민, 안철수 두 분한테 공입 포함되는 얘기인데요. 정치인들은 뻘밭에 굴러서 네. 뻘이 얼굴에 튀어도 그걸 감내할 각오가 돼 있어야 지도자를 하는 겁니다. 예.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잠깐 진행을 멈추고 시간도 7시가 되고 해서 저희 요즘 점점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손 한번 들어서 간단히 중간 인사를 좀 중요에 대해서 다른 표현으로 해주셔도 좋아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다 응원을 해주시니까 기운차게들 또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뭐. 고윤수 교수님 말씀입니다. 정리. 뭐 다른 분들이 다 본질적인 얘기들은 다 했기 때문에 예. 최소한도 정당이라 하면은 정치적인 어떤 철학이랄까 이념, 가치 이런 정도 최소한의 그건 가져야 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려면 맞아요. 적어도 한 동지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 바른정당하고 과거 바른정당, 국민의당 이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바른미래당, 바미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당사도 따로 쓰고 회의도 따로 하고 모든 것을 따로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슨 물리적 결합도 안 되는 상황에서 화합적 결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선거 때 어땠습니까? 노원, 송파, 공천 놓고 유승민, 안철수 서로 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이번에 뭐 장정현 후보가 그 싸움통에 그냥 5%, 10%가 떨어졌다고 그런 말이 나오는데 우선 뭐 다른 거 다 좋고 정체성도 어쩌고 하는데 우선 당사부터 같이 쓰면서 한솥밥을 먹는 그런 동지의식을 키워야 거기서 뭐가 우리가 해보자는 얘기가 나오지 각자 따로 딴집 살림하면서 사실상 별거 상태거든요. 딴집 살림하면서 뭘 해보자 이거 백날 해봤자 저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뭐 무슨 저 경제적인 이유가 있나요? 무슨 현실적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안 합치고 있는데 누가 아세요? 당사를 계속 따로 쓰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뭐 원래 이혼 전에 별거를 하잖아요. 그게 원래부터 별거를 했다니까. 했는데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가 이 바른 정당이 왜 생겼습니까? 무슨 특별한 인연 가지고 생긴 건 아닌 건 다 아시잖아요. 그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대권 후보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그런 그 어떤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바른정당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반 전 총장이 안 나오니까 결국은 당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국민의당 일부와 합쳐가지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보자 했는데 이분들이 합치면서도 아이고 이게 잘 되겠나 여차한 경우에는 뭐 딴 살림 해야 하니까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한 질문 3개 정도 제가 더 준비했는데 한두 분씩만 답을 주십시오. 뭐 장진영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패배 후에 미국행 비판하고 이준석은 당명을 뺀 사과 플래카드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보내주신 사랑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안철수 드림. 당은 모른다 이거예요. 이게 왜 당명이 빠졌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낙선 후에 무책임 행동 논란에 휩싸여 있다. 당 수습 없이 미국행 당명 빠진 낙선 현수막 논란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 또 이준석 저 후보도 낙선 현수막에 당 이름이 없다. 당은 생각하고 있긴 한 건가? 뭐 이렇게 비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에 안철수 대표는 본인이 조직을 구축하겠다는 욕구가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그랬으면은 우선 끌어당겼으면 그 다음에 애프터 서비스까지 완벽해야지 이게 조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후보들은
자기가 기대한 것보다 성적이 안 나왔을 땐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거든요. 그러면 그 화를 달래는 것도 조직의 리더의 하나의 그 관점인데 그 분노에 대해 가지고 적절하게 안철수 대표가 처리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보면은 뭐 이번에 당장 안철수 후보의 낙선 현수막을 본다 하더라도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흰 바탕에 그냥 검은 글씨든가 파란 글씨든가로 뭐 안철수 이렇게 써놓고 당명도 놓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사람이 당을 생각하고 있었는 거냐에 대해 가지고 지적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안철수 후보는 대장 깃발을 들고 싸운 우리의 대장입니다. 그런데 그 대장께서 지금 이 국면에 따님 졸업식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외동딸이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는 우리의 장수들을 챙기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했던 거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후보들이 굉장히 허탈해하고 화를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우리 안 대표께서 미국 가시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후보였기 때문에 제가 후보가 아니었으면 아마 좀 달랐을 건데 그런 것들을 좀 대변할 필요는 있겠다. 누군가는. 네. 어떤 분이 말씀 주시겠어요? 제가 먼저 하겠는데 아까 좀 전에 그 정태근 전 의원께서 이제 장진영 그 후보 전 최고위원의 그 페이스북 얘기를 하시면서 선거비 보전 얘기가 좀 눈에 들어오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장진영, 이준석 이른바 두 사람 정도는요. 바른미래당에 저는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의 비판은 정당하다. 자, 장진영 전 최고위원은 현역 국회의원도 아니면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선출직 최고위원이었어요. 본인의 선거비 보전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이른바 장수의 모습을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지금 당의 분위기는 뭡니까? 오히려 장진영 최고 전 후보를 정치 폐류나 하이에나 자, 제가 두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요. 선거 치를 때마다 측근들이 떠나갑니다. 자, 이번에도 어마어마한 측근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옆에 버티고 있기 때문이고 안철수 후보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연 당선이 되었더라면 그럴 일도 없습니다만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었더라면 따님의 졸업식에 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근 의원님 말씀.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라는 후보의 모습이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이전부터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기대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뭐 어려운 얘기, 프랭카드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 안철수 후보 참 능력 있는 인재인데 정치적으로는 그 분야에서 이 분야에서는 안 맞으니까 정치 떠나셔가지고 다른 분야에서 사회에 공헌하시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당은 우리가 정말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봐요. 좀 한 집에 살았으면 같이 책임져라 그 말씀이 그렇게 들리는데 그리고 어쨌든 지금 뭐 호남계 6명 거치가 또 지금 시끄럽죠. 한솥밥 먹던 박지원, 김동철 두 분의 기싸움이 시작된 것 같은데 전망 좀 해주십시오. 뭐 제가 이거 읽어드릴 테니까 하고 싶으신 한두 분만. 박지원 의원 복귀하라 어림없다. 지금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호남 의원 놓고 충돌인데요. 박지원 의원이 말씀합니다. 바른미래당 소속 호남 6인방과 통합공감대가 형성됐어요. 김동철 비대위원장 바른미래당이죠. 바른미래당이 지역정당인 민주평화당에 기웃거릴 이유가 없어요. 날이 섰는데요, 말씀들이. 들어보시죠. 호남 의원 6인방은 첫째 바른미래당이 한국당과 통합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정체성도 달릅지만은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그 후신들과 함께 정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또 대북 문제 등 정체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승민 전 공동대표는 나는 보수를 표방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이 맞지 않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한국당하고 통합이 된다고 하면은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집단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돌아와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없으면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는데 이건 벌써 어떻게 됐든 함께 통합하자 하는
이런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바른미래당에서 원조 적폐 정당인 한국당으로 복귀할 의원 없습니다. 지역 정당인 민주평화당의 기웃거릴 의원도 더더욱 없습니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다당제의 가치를 지켜내고 중도개혁 실용주의의 길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네, 권수 교수님. 바른당에 있는 6명의 호남의원들이 돌아가려면은 돌아갔을 때 시너지가 나야 해요. 정치적 시너지가. 예, 예. 그런데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은 선거 결과가 아니라 민주평화당의 가장 정치적 뿌리라는 광주에 예. 광역시장 후보도 내지를 못했어요. 겨우 10% 이상 넘는 10% 약간 넘는 그런 지지분이 얻지 못한 정당에 돌아갈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결국은 앞으로 있을 정계 개편 그때까지를 보면서 결국은 지금 민주평화당 또 바른당에 있는 호남계 의원들이 예, 서로 욕을 하면서 기싸움이라고 해서 이른바 기싸움으로 벌이면서 막말 대잔치 하다가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차정 교수님 전망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멋이 중원디. 네, 예.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지금 호남계 6명뿐만 아니라 지금 바른미래당에 있는 6명뿐만 아니라 민주평화당에 계신 분들이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이 호남을 습관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호남의 민심이 이분들의 그 정치적인 이 지향점에 대해서 상당히 상당한 지지를 보여줬는데 불과 2년 사이에 왜 민심이 돌았을까? 이 부분에 대한 분석 그리고 반성 이런 것들부터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덕지 키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진짜 멋이 중원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짚어볼 것은 좀 어찌 이리들 가벼우실까 싶긴 한데 유권자를 존중한다면 좀 자중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두 분만 생각 주십시오. 낙선하고 유권자 탓하는 그 낙선 현수막 논란에 대한 시각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상황은 자유한국당 최성건 후보는 뭐 도의원 후보로 나갔다가 고양시에 제6선거구에 나갔는데 낙선을 했는데 이재명 같은 자를 경기도지사로 당선시킨 여러분 이게 좀 듣기에 따라서 좀 자유한국당 구로구청장 강효식 후보는 또 낙선 후에 인사를 한다고 인물보다 정당을 택한 민심 반성하고 새롭게 뛰겠습니다. 상황이 이런데요. 이거 뭐 누구 제가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 비판을 하시면 안 되고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뭐 저분들이 화가 나셔서 저런 건 제가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정계 조퇴를 지금 할 마음을 먹었으니까 저렇게 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정계를 조퇴하면 되는데 저런 현수막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한테 왜 죄를 뿌리냔 말이에요. 아니 국민이 괴롭잖아요 보면. 그러니까요. 국민을 힘들게 하시는 그래서 정치인들이 뭐 본인들이 힘들 때도 있고 특히 요즘 자유한국당 뭐 어려운 거 이해하는데요. 이럴 때는 좀 말을 안 하고 말을 아끼고 좀 조용히 계시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감사합니다. 그 당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더더군다나 국민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길입니다. 저는 이게 딱 한 단어로 딱 평가하면요. 바로 이게 PVID. 이 말이 이게 영원한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이게 정치적 죽음, 사망. D가 데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예,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농부가 밭을 탓해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높은 지역주의의 그 벽에 여러 번 깨지면서도 한 번도 밭을 탓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결실이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이 부산, 경남, 울산의 압승으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7시 13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와이드 보고 계신데요.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이해하십니까? 왜? 무엇이 두려운 걸까요?